2023년 3월 18일 이정훈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탄생, 정주진 씨가 쓴 건데요. 1961년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해에 만든 것이 중앙정보부입니다. 2021년이면 60주년 딱 환갑이죠. 그때 맞춰 나온 책인데 정주진 씨가 쓴 겁니다.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때 이제 김종필 씨가 중앙정보부를 만들면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향에 대해서 어디를 향하다는 지향이냐, 또 지양이란 말도 있죠. 향하는 거 말고 지양, 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양지를 지양한다가 맞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다시 복원한 JP의 국가정보부, 중앙정보부 모토는 지향으로 해놨습니다. 지향한다. 양지를 지향한다. 조금 저는 이게 양지를 지향하니까 좀 뭐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의 모토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 바뀌었죠. 근데 작년 2021년 딱 60주년 때 이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국가정보원의 원훈을 바꿨었는데 또 바꿉니다. 박지원 씨가 들어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바꾸면서 원훈석에 있는 글씨체도 어깨동무체로 바꿉니다. 어깨동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한 신영복 씨의 글씨체입니다. 신영복 씨는 상당히 좌파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글씨체로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됐다. 왜 신영복체로 했느냐?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꿨다. 근데 이걸 왜 바꿨느냐? 원래 박근혜 정부 때에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라고 돼 있었는데 이걸 또 바꾼 겁니다. 대통령 올 때마다 바꾸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지원 씨 때 바꾼 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에 와서 한 연설 중에 2018년도 7월 달 국정원을 방문해서 한 연설 중에 나온 문구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정보입니다. 국가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국가정보가 뭐냐 그러면 참 정의하기 힘들어지는데, 뭐 정보 그러면은 적군이 뭐 무기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것도 정보라 그러는데, 국가정보는 사실 훨씬 더 큰 거죠. 거의 주권사항이죠. 주권사항. 정보가 있으면 이깁니다. 정보를 다루는 것 중에 우리 병법서로 유명한 게 손자병법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전백승은 100번 쏴서 100번 이기는 거는 비선지선자야라. 최선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최고인 것이 아니다. 부전이 구린 지병이 선지선자야라 되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항복시키는 것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적을 항복시키는 게 뭐냐? 공작으로 항복시키는 겁니다. 이 예가 뭔가 하면은 서독의 국가정보부가 BND인데 미국의 CIA랑 같이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 교회에서 촛불 시위가 나오면서 그것이 호네코 공산정권 붕괴를 시키고 베를린 장벽 붕괴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동독 국회에서 서독의 일부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 그런 게 바로 이게 BND하고 CIA가 벌인 공작인데, 물론 자기네가 목표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백전백승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이걸 증명해버린 거죠. 백전백승을 해서 이겨버리면은 그 죽은 군인들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이게 참 비극 중에 비극인데, 6.25 전쟁 때 인민군이 동원한 부대는 10개의 사단일 겁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 군인들은 대개 이북 출신이죠. 여기 와서 싸우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북한으로 살아서 도망갔고요. 근데 여기에서 전사한 인민군 가족들은 이북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크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한 몇십만 명의 의용군을 동원합니다. 또 하나의 인민군을 만든 거죠. 그 부대를 낙동강 전선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서 나온 그 의용군이 상당히 많이 죽죠. 그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인민군, 적에 협조한 사람, 연좌제, 불이익을 받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대한민국에서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싸울 때는 적군을 죽이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죽여놓으면 뭔가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손자병법이 이 군사서적 같지만 사실은 정보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전국 위상 파국 차지다. 전군 위상 파군 차지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뭔가 하면은 적의 군대는 하나도 치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책이고 적의 군인을 죽이지 않고 나라 전체를 먹는 게 최고다. 네. 군대를 죽이지 말고 이게 공작으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이게 국가정보가 되고 이게 병법이 되는 거죠. 제가 왜 국가정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추구하느냐. 네. 바로 이 원혼 문제 때문입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여기서는 누구를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건 제가 잘 만든 정보부의 싸우지 않고 이기고 백전백승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하려니까 음지에서 꾀를 내갖고 한순간에 양지를 만드는 거죠. JP는 굉장히 커닝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가정보원 모토를 갖고 있느냐 보면 좀 재미있는데 미국 CIA는 One Agency, One Community입니다. One Agency. Agency가 CIA가 Central Intelligence Agency니까 기관이죠. 하나의 정보기관,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뭐 연세대학교에서도 요 구절을 타서 진리와 자유를 교훈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비공식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 충성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지혜를 짜라는 거예요. 국가를 배신해도 좋아요. 지혜를 짜서 국가가 이기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음지에서 일해도 좋아요. 양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모사드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이죠. 거기도 성경 기준을 모토로 삼았는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걸 합니다. 옛날엔 이걸 약간 바꿔갖고 너희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구약에 있는 거였는데 성경을 이용합니다. 계속 지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걸 강조하죠.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들이 막연히 충성을 강조합니다. KGB는 당에 대한 충성, 조국에 대한 충성. 이 공산국가의 군은 국가의 군대이면서 공산당의 군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성을 요구받는데 정보기관도 그걸 요구받죠. 이와 비슷한 게 문재인 때 만들었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문재인 연설에서 나온 걸 따는 게 이런 게 문제죠. 영국에는 MI6하고 MI5가 유명한데 MI6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항상 비밀. 항상 비밀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MI5 국내 정보기관이죠. Defend the Realm. 렐름은 왕국이죠. 영국을 얘기하죠. 영국을 지켜라. 야, 이런 거 정보기관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내고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성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충성? 물론 국가와 국민이라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걸로 가버리죠. 이게 국가정보하고 개인정보를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다가 그 원은석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람 글씨체로 하게 되면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정보가 무너집니다. 이 우리가 정보 하나 갖고도 뭐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게 우리 국군이 딱 붙으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상태에서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레볼루션이 나갔고 지금 북한이 계속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세력이 북한하고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먹는 방법을 궁리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북한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서 그 민주화 정권이 공산 정권을 타도한 다음에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 평화 통일이 되는 거죠. 그거 하려면 진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작을 할 사람들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전형적인 국내 정치용 정보부 지향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가정보원을 국내 파트를 경찰로 넘기게 하면서 국내 활동을 못하게 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를 없애고 그걸 하려면은 이 지혜를 찾는 방법을 해야 되거든. 그 음지에서 일해서 양지를 지향한다든지, 오로지 비밀, 그 다음에 뭐죠? 모사드처럼 지략이 있으면 내가 뭐 편안하고 없으면은 그렇지 못하니,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시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이제 바꿨는데, 지금 이 국정원 등을 뭐라 그랬나 그들이 권력기관 구조개혁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을 막 박살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즉 문재인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원운석을 글씨체를 또 굳이 신형복체, 어깨동무체로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세력은 국가정보를 잘못 이해했고, 자기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니까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 자기한테 충성하라라고 이해한 것 같은데, 이때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거는 대통령 1인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보고 하라는 겁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씨와 매우 다퉜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국정원을 많이 손을 댔죠. 그리고 뭐 거기서 자기 개 키우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질 않나? 그의 사위는 또 마약을 해서 체포되질 않나? 엉망진창입니다. 이 국가정보를 이렇게 망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지금도 아직 뭐 다른 건으로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유롭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북한을 민주화시켜서 혁명을 나게 하는 겁니다. 이 국내 정보 활동을 해서 대통령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 그거는 굳이 국가정보기관이 안 해도 돼요. 그건 여러 기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충성만 하는 기관이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아주 비밀스러워야 돼요. 음지에서 일해야 되고 오로지 비밀이에요. 이 국가정보에 대한 큰 고민이 없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문재인은 저렇게 바꾸게 했고, 박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쨌든 박지원 씨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만들면, 국가정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시 국내 파트를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안 되고, 저는 국가정보원을 북한 와해 공작기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진짜 음지가 뭐냐? 이북 가서 음지 활동을 하면서 뒤집어 버려야 되죠. 그런 역할을 김기현 원장이 자기 부하들한테 주거나 대통령이 주거나, 그래서 북한 민주화 공작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고.
박지원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우리 정보부에 얼찐거리지 못하도록 이번에 이 직권남용 수사가 좀 어렵겠죠. 결국 이념 싸움이니까 경찰이 좀 제대로 해내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